안녕하세요. 루마미입니다. 2019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1탄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산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탑 5를 골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답변 딱 질색하는 로운맘이니까요. 가감없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 5 질문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1번 일반 관리사와 프리미엄 관리사, 베스트 관리사, VIP 관리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관리사 교체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 번째, 서비스 해지 경우 이미 완납한 본인 부담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번째, 관리사님은 복불복이라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다섯 번째, 산모 마사지는 포함되어 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일반 관리사와 프리미엄 관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관리사님의 서비스 등급을 적게는 2단계, 많으면 4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서비스 금액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사님의 경력 차이, 만족도에 따라 구분한다고 안내를 하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바우처 서비스에서는 그 구분이 좀 더 명확합니다.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관리 업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관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업체의 안내가 좀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복지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 확인하시기 번거로우실 테니까 로운맘이 지금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총 35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의 53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가격이 모든 업체들이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일반 관리사님의 서비스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업체들은 이 기준 가격에서 5% 플러스 범위까지 경력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관리사님의 서비스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바우처 서비스 그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율성이 부과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자 선택하신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은 그렇다 치고 업체들이 관리사님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체들은 관리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 근거를 보건소에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성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엄마 아빠들께서는 업체에 상담받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좋은 부분이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세요. 실장님, 이 업체의 프리미엄 관리사님의 기준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관리사님의 역량의 기준은 뭘로 나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경력이 고려돼야 되겠죠. 경력도 대략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2년인데 꾸준히 일하신 분이 있어서 많은 집에 서비스를 나가보신 분이 계실 수 있고 경력은 5년이라고 하는데 쉬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사실은 2년 일하신 분들보다도 더 서비스를 적게 나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뭘 고려해야 될까요? 관리사님의 전문성이 확인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얼마나 이수를 하셨는지, 직무 관련해서 자격증은 있으신지, 프리미엄 관리사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시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는지 등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리사님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록이 있어야겠죠. 산모의 이용 후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이용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았는지 등등이요. 예비맘님이 업체에 프리미엄 관리사님 기준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2-3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대답을 잘 해주는 업체라면 전 일단 그 업체의 관리사님의 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다롭나요? 하지만 예비맘이 가벼운 질문을 하나 툭 던졌을 때 업체에서 답변 기준이 명확해서 훅 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업체가 분명 좋은 업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관리사님 교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님들이 원하시는 업체의 대답은 뭘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겠죠? 그리고 좋은 업체라면 산모님이 2번 질문하기 전에 관리사 교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줄줄줄줄 해줄 겁니다. 관리사님의 스케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면 산모님이 교체를 요청한 다음 날 혹은
뭐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그 교체 사유를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관리사님으로 교체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 얘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저는 첫째 때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관리사님 교체를 요청을 할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업체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업체 실장님께 이제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그 실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관리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 내용이 원래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실장님이 그래요. 이상하다. 관리사님이 그렇게만 하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아마 그 관리사님이 뭐 이러저러해서 그런 걸 거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이틀을 더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관리사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또 베테랑이라고 하시니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업체에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뭔가 관리사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 얘기를 다른 데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냥 다른 핑계 안 대고 제가 뭐 병원을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서비스를 이제 중단해 달라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업체 실장님께서 네 하시면서 두 번 이유도 묻지 않고 환불을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실장님이 너무 쿨하게 알아서 그냥 환불을 해주시길래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지나면서 뭔가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찝찝함의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지금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음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많았던 질문. 서비스 해지의 경우 이미 완납한 본인 부담금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모든 업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환불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서비스가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제 남은 서비스 횟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본인 부담금을 돌려준다고 대답을 대부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긴 하는데요. 때로는 귀책 사유,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 제하고 돌려드린다는 답을 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이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답을 하시는 거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업체의 잘못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 환불 금액에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는 개인 사정, 단순 변심, 관리사님에 대한 언어나 신체적 폭력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너무나 명확하죠.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업체의 귀책 사유에는 계약한 내용의 허위나 과장, 그리고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경우, 관리사님의 과실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약할 당시 위약금을 챙길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 귀책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혹은 뭐 진짜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전에 각 업체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 때 서비스를 중간에 중단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 저는 일단 환불을 위약금 없이 모두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했었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업체 실장님께서는 저에게 환불은 모두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관리사님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그 실장님은 뭐가 이유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보통 산모의 입장에서는요. 내 집과 아기와 나의 사생활이 다 노출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중도 해지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또한 나보다 나이가 많은 관리사님이 내가 이 중단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또 어떤 때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를 하면 아직 나는 몸조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또 홀로 독박 육아를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한 모든 과정들이 남아있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할 정도라면 그 산모에게는 정말 그만큼의 불편함 혹은 더 나아가서 불쾌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상담자가 산모님에게 충분히
물어보거나 뭐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이 그냥 관리사님 편드는 얘기만 하다가 돈이나 휙 돌려준다면 산모 입장에서는 찝찝함을 넘어서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좀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상담을 할 때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뭐 실장님일 수도 있고 지사장님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산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는지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약받을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대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할 때나 후기를 확인하실 때 관리사님의 평도 중요하지만 그 지사의 평판이라든지 그 업체의 평판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은 질문. 관리사님은 복불복이라는데 업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사 복불복이라는 거는 서비스 내용이 좋지 않은 관리사님을 만나는 경우라든지 혹은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관리사님을 만나는 경우를 말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복불복을 100%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에 대한 각 업체의 대처는 첫 번째, 관리사님의 교체, 두 번째, 서비스 중단과 환불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체에 대한 내용, 환불에 대한 내용을 업체와 확인해 두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한 좋은 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업체는 관리사님이 얼만큼 해당 교육을 소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관리사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사님 배정을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복불복으로 인해서 관리사 교체 요청이 들어왔을 때가 업체의 노하우를 빚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이렇게 관리사님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엄마 아빠들께서는 산후조리 업체를 고르실 때 관리사님만 좋은 분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약을 하시다 보면 복불복의 기회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상담을 받은 지사의 평판도 함께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의 자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담을 받을 때 뭔가 좀 상담자의 느낌이 좀 별로였다 싶으면 관리사님의 복불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모 케어에 마사지는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먼저 복지부에서 제시한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유방관리와 산후보존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모 마사지를 대신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사실상 각 업체들이 나름의 방법대로 산모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에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사님이 산모 마사지를 진행을 하다 보니 산모의 관절을 상하게 하는 등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는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산후관리 서비스에서 산모 마사지는 아예 제외하도록 모든 업체들이 지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 업체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산모가 가슴 울혈, 그러니까 전몸살이나 훗배아리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산후관리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병원에서 바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산모님의 경우 혹은 둘째나 셋째 출산이기 때문에 훗배아리가 훨씬 심한 경우에는 관리사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나름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현재로서는 업체마다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업체는 어찌됐든 산모 마사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휴업체나 제휴 인력을 통해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추가금이 들겠죠.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일단 증상에 대한 간단한 초기 대응을 마친 후에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추천을 하겠다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관리사가 직접 산모 케어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산모 케어, 그러니까 산모 마사지를 말하는 건데요.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산모님께서는 나한테 배정되는 관리사님이 이런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몇몇 업체에서는 전문 산후 마사지 업체와 제휴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 서비스나 마사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업체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도 많고 깐깐한 로운맘 모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답변은 제 자신이 아이를 낳고 서비스도 이용해 본 사람이고, 그리고 산후관리 업체의 생리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길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로운맘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